통장 잔액 52,000원. 다음 주 유류비 빠지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빗속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핸드폰만 들고 구경만 했죠. 민주는 차를 세우고 뛰어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선결제를 요구받았어요. 48,000원. 민주는 지갑에 남은 돈을 전부 꺼냈습니다. 이제 손에 남은 건 4,000원 뿐이었죠. 월세는 밀렸고 일자리마저 끊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산동 골목에 검은 벤츠가 나타났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민준을 찾았습니다. 그가 꺼낸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죠.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민주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손을 뻗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통장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52,000원.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업복을 집어들었습니다. 또 젖었네. 전날 빗물에 흠뻑 젖은 옷이었습니다. 전기난로 앞에 걸어뒀지만 아직 축축했습니다. 민주는 옷을 몸에 대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라도 입어야지. 원룸은 좁았습니다.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냉장고를 열어 할인 빵 2개를 꺼냈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였습니다. 아침은 이걸로 때우고 빵을 입에 물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주는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 속 차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중고 화물차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바꿔야 하는데 발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버텨줘. 제과점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민주는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송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열쇠 곳이네. 제과점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주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 씨, 지금 출발했어요? 네, 사장님. 곧 도착합니다. 오늘 물량이 좀 많아요. 서둘러 주세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제과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셔터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민준 씨, 여기요. 사장이 손짓했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적재함으로 갔습니다. 사장이 빵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신제품이 들어갔어요. 조심히 다뤄주세요. 네, 사장님. 민주는 상자를 받아 차에 실었습니다. 상자가 13개였습니다. 민주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정시켰습니다. 범어역 쪽은 새벽 2시 반까지 들어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차에 올라타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남 지역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민준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동에서 채소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지난주 통화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수입이 별로 없구나.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자신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민주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상자를 카운터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물량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시 차에 올라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 곳씩 돌며 상자를 내렸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범어역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상자를 들고 내렸습니다. 여기 납품 왔습니다. 주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주는 상자를 안쪽 창고에 두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운전석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아직 오전 배송이 남았지.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5시 30분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제과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배송 물량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10곳이었습니다. 오전까지 끝내고 학원 가야 해. 배송을 마치고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학원으로 갔습니다. 심부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원장이 지시했습니다. 민준 씨, 이 서류 구청에 제출하고 와요. 네, 원장님. 구청까지 다녀오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주는 다시 학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도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학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차에 올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가 또 오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월세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2,000원. 월세는 35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유류비가 자동이체됩니다. 어떻게 버티지? 저녁까지 일을 더 해야 했습니다. 빵 상자를 반납하고 전산정산을 해야 했습니다. 지각하면 페널티가 붙었습니다. 민주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길었어. 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웠습니다. 민주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양말이 젖어 발이 시렸습니다. 작업복도 다시 축축해졌습니다. 집 가면 또 말려야겠네. 범원의 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이 앞에 보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민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앞유리에 빗물이 흘렀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건너편에서 누군가 비틀거렸습니다.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걸음이 불안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분 괜찮으신가? 여성이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우산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민주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켰습니다. 반사 조끼를 걸치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주는 횡단보도로 달려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몸을 살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만져봤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구급차 불렀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범원의 거리 횡단보도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출동까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요? 더 빨리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출동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 민주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로 뛰어갔습니다. 뒷좌석에서 빵 상자를 꺼냈습니다.
보온 포장을 뜯었습니다. 이거라도 써야겠어. 여성에게 돌아가 포장재를 몸에 덮었습니다. 체온을 유지시켜야 했습니다. 민주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병원 갈 거예요. 도와주실 분 없나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 바빠서요. 다른 사람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혼자라도 해야지. 여성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민주는 차까지 걸어갔습니다.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안전띠를 채웠습니다.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배송하며 외운 길이었습니다. 10분이면 도착해. 차를 몰았습니다. 빗길이 미끄러웠지만 속도를 냈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춰야 했습니다. 민주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병원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어 여성을 다시 안았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환자 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민주는 여성을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체온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간호사가 여성을 안쪽으로 밀고 갔습니다. 민주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접수대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봤어요. 환자분 신분증 있으세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방은 있었는데요. 가방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안을 뒤졌습니다. 약봉지와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신분증이 없네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저체온과 탈수 증상입니다. 즉시 처치 들어갑니다. 민주는 기다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응급처치비 선결제 부탁드립니다. 얼마예요? 48,000원입니다. 민주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52,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내야 하나요? 네, 선결제 규정입니다. 민주는 돈을 꺼냈습니다. 48,000원을 건넸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4,000원만 남았습니다. 집에 어떻게 가지?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안정은 됐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찾아야 합니다. 수첩에 번호가 있었어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환자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해외세요? 언제 오실 수 있나요?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나 오신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임시라도 서명해 주셔야 해요.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과점 사장이었습니다. 민준 씨, 어디예요? 전산 정산 시간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요? 지각하면 페널티 붙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갈게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내일 일정 조정 필요합니다. 연락 주세요. 민주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밖에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월세 3일 연체됐습니다. 추가 연체 시 열쇠 교체합니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문자를 열었습니다.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정산 지연으로 다른 분 투입 검토 중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중간 정산 나왔습니다. 60만 원입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60만 원이요? 네. 추가 검사와 입원비 포함입니다. 총액은 얼마나 될까요? 100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민주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 낼 수 있나요? 퇴원 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가고 민주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여성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성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민주는 물컵을 들어 입에 대줬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가족분한테 연락했어요. 일주일 뒤에 오신대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민주는 가방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안에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민주는 한 장씩 넘겼습니다. 다른 연락처는 없으세요? 없어요. 민주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과점 사장이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배송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요. 병원? 아프세요? 아니요. 다른 일로요. 배송은 누가 해요?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럼 계약 해지해야겠네요. 다른 사람 구할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떡하지? 밖에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굵었습니다. 발이 욱신거렸습니다. 젖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도 빼냈습니다. 발바닥이 부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신발을 다시 신었습니다. 참아야지.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은 안정됐어요. 이틀 후 퇴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가장 싼 게 6,000원이었습니다. 지갑에는 4,000원만 있었습니다. 물이나 마시자. 자판기에서 물을 뽑았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점점 새졌습니다. 민주는 멈춰 섰습니다. 차는 괜찮을까?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빵 상자가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반납해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민준 씨 맞으세요? 네. 제과점 본사입니다. 무단 이탈로 경고 조치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사정은 알겠지만 규정입니다. 수당 삭감됩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차에 기대 섰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적셨습니다. 다 무너지는구나. 병실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성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경과가 좋습니다. 내일 모레 퇴원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민주는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숨소리도 고르게 들렸습니다. 다행이야. 민주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쏟아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주는 잠결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니? 우리는 괜찮다. 민주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여성도 깨어 있었습니다. 젊은이, 집에 가요. 괜찮아요. 조금 더 있을게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정상입니다. 모레 오전에 퇴원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여성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병원에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몸을 끌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그대로였습니다. 4,000원. 월세는 밀렸고 일은 끊겼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밖에서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골목에 검은색 벤츠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지?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민준의 원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성이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민주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형 로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병원에서 도와주신 분 관련입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앉으세요. 김 변호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처치비도 민준 씨가 내셨더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쓰러지신 걸 도왔을 뿐이에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영남유통그룹 창업주의 배우자십니다.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남유통이요? 네. 최근까지 신분을 숨기고 생활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시 보호자로 서명하셨죠? 영수증도 보관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요. 그분의 지시로 왔습니다. 감사 표시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긴급 위로금입니다. 500만 원 들어있어요. 민준은 봉투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큰데요. 받으세요. 당연한 겁니다. 민주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학자금과 생활비도 정기 지원합니다.
확약서 여기 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주는 글자를 읽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그분 뜻입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룹 물류법인에서 단기 계약직 제안합니다. 실적 좋으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해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요? 민준 씨는 이미 증명하셨어요. 책임감과 성실함을요.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병원비는 어제 정산 완료됐습니다. 감사 서신은 다음 주에 전달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분은 민준 씨예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참 후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나 괜찮아. 무슨 일 있었니? 연락 없어서 걱정했잖아. 미안해. 바빴어. 근데 좋은 일 생겼어. 정말 다행이네. 조만간 내려갈게. 용돈도 보낼게. 그래. 조심히 다녀. 통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월세 입금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학원 원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두게 됐어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다른 일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민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남유통의 익명 기부 소식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지역 기업이 멋지네요. 민주는 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히 끝나는구나. 밤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물류법인 건물 앞이었습니다. 민주는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유리창에 회사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되는구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민준 씨 맞으시죠?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교육실로 안내할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교육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신입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안전교육 시작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노트에 적어가며 들었습니다. 콜드체인 핸들링 방법을 배웠습니다. 온도 유지가 핵심입니다. 기록 빠뜨리면 안 돼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습 시간이 됐습니다. 민주는 온도계를 들고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해요. 잘하시네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주는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배송 차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새 차였습니다. 브레이크도 괜찮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부드러웠습니다. 민주는 배송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10곳이네.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송 왔습니다. 수고하세요. 한 곳씩 돌았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팀장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 시간 준수율 100%네요. 감사합니다. 이대로만 하세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민준은 사고 없이 배송을 마쳤습니다. 팀장이 불렀습니다. 민준 씨, 잠깐 오세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KPI 상위권이에요. 시간 준수율 99%예요. 정말요? 네. 계속 이렇게 하세요. 민주는 기뻤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과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과점 사장이었습니다. 민준 씨, 그때 일 들었어요. 네. 다시 일할 생각 없어요? 재계약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잘 풀리고 있어. 본사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참석했습니다. 그룹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사례를 ESG 리포트에 넣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응급 대응 기록과 영수증 증빙이 확실해요. 좋은 사례네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보고서는 내부 자료로 편입됐습니다. 병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노인의 가족 관련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부양 의무 회피 정황이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가족 지원 규정을 개선해야겠어요. 개선안이 작성됐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됐습니다. 노인은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민주는 주 1회 면담을 갔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좋아졌어요. 덕분이에요. 다행입니다. 노인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잘해요.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민준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확인했습니다. 초동 조치 적절했어요. 감사합니다. 표창 추천 들어갔어요. 소식 전할게요. 민주는 통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은 응급실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선결제 규정을 명확히 공지했습니다. 대기 관행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지겠네. 민주는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굶지 않아도 되네. 식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남유통그룹이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민주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뜻이 이어지는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민준 씨, 다음 주에 감사서신 전달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본사로 오세요. 네. 통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물류법인에서 안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정규직 전환도 확정됐습니다. 어느 날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 잠깐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가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민주는 로펌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합병증이었어요. 지난주에요. 그랬군요.
장례는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게 있어요. 김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필 편지였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민주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랑을 나누세요. 받은 만큼 돌려주세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겸손하세요. 교만은 무너뜨립니다.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하세요. 그들이 전부입니다.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세대의 가치를 전하세요.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 덕분에 편히 갑니다. 민주는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김 변호사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남기셨어요. 민주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창업주가 배우자에게 선물한 가문 반지예요. 민주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걸 저한테요? 네. 할머니 뜻입니다. 상자 안에 만년필도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도요? 네. 특별히 주문하셨어요. 민주는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손에 잘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룹 회장님이 제안이 있으세요. 무슨 제안인가요? 정규직 전환과 지역인재 장학기금 참여요. 민주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제가 장학기금에요? 네.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민주는 놀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민주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편지와 상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병원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익명 지정기부로 응급실 개선 기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의 뜻을 기립니다. 민주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역신문에 칼럼이 실렸습니다. 무관심 속 선행을 실천한 배송기사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선택이 많은 걸 바꿨다. 민주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길이네. 물류법인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신규 기사 안전 멘토링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교육 시나리오 제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첫 교육날이 왔습니다. 신입 기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신입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 하세요. 한 신입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매뉴얼 따르세요. 교육이 끝났습니다. 신입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죠? 밤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장학회 회의실이었습니다. 민주는 운영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테이블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선정자를 정해야 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원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수진 학생을 추천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학과 3학년이에요. 평점도 높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민준이 수진의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학업 지속 조건과 봉사시간 이행 계획도 구체적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김수진 학생으로 결정하죠. 수진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민준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장학금 선정됐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수진은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평균 평점 4.1을 유지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2회 학습 지원도 했습니다. 민주는 수진을 만나러 아동센터로 갔습니다. 수진이 아이들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잘하고 있네요. 민준 씨, 오셨어요.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재밌어요. 아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수진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잘하네요. 물류법인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자원봉사 동아리를 조직했습니다. 분기마다 식료품 상자를 패키징해요.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지역 어려운 분들께 배분할 겁니다. 좋은 일이네요. 참여할게요. 첫 봉사날이 왔습니다. 팀원들이 창고에 모였습니다. 식료품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쌀이랑 라면 넣고요. 통조림도 추가하세요. 상자 50개를 완성했습니다. 민준이 차에 실었습니다. 복지관으로 갈게요.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관장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돼요. 앞으로도 계속할게요. 상자를 내렸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이 분류했습니다. 장학회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응급상황 대응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AED 실습도 포함됩니다. 민준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바로 사용하세요. 민준은 실습 인형에 패드를 붙였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잘하셨어요. 지역방송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장학금이 학생들을 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0명이 퇴학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민준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작은 도움이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더 많은 학생을 돕고 싶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기부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룹 물류센터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야간 조도를 개선했습니다. 보행자 경보기도 설치했습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민주는 새 시설을 확인하며 만족했습니다. 이제 더 안전하겠어. 민주는 차량 대시보드에 문장을 부착했습니다. 노인이 남긴 편지 구절이었습니다. 사랑을 나누세요. 출근할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수지는 작은 NGO 준비팀에 합류했습니다. 장학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완성했어요.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준은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지역 기부자 풀이 넓어졌습니다. 선행이 고정 프로그램으로 제도화됐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겠어. 민주는 장학회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올해 지원자가 작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다음 세대의 가치를 전하세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할머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수지는 청소년 자립 지원 NGO를 창립했습니다. 사무실 간판을 달았습니다. 희망의 다리. 민준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축하해요, 수진 씨. 민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잘한 거예요. 수지는 첫해 50명의 멘티를 모집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함께 성장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은 물류법인 안전교육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사무실에 3명패가 걸렸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현장 사고율이 전년 대비 38% 낮아졌습니다. 본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했어요?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안전의식을 높였어요. 계속 부탁해요. 민준은 지산동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원룸에서 전세 투룸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동네였습니다. 여기가 좋아. 생활 습관은 여전히 절약적이었습니다. 할인빵을 사고 전기를 아꼈습니다. 습관은 안 변하네. 장학회는 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응급의료비 무이자 선지원이었습니다. 선결제 부담을 줄입니다. 민준이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회장이 칭찬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병원은 영남유통과 협력했습니다. 응급 취약계층 전담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민주는 병원을 방문해 창구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변화네. 노인이 남긴 반지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민준의 약혼 반지가 됐습니다. 약혼자는 장학회 회계 봉사자였습니다.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반지 예쁘다. 지은이 손을 들어 빛에 비췄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 알아.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지산동 교회와 복지관이 연결됐습니다. 주말 도시락 200세트 배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나눠드립니다. 민준도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도시락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불고기네. 지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같이 하니까 좋다. 응. 나도 그래. 도시락을 차에 실었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횡단보도가 바뀌었습니다. 보행 안전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헌화대도 마련됐습니다. 시민 교육에 활용됩니다. 민주는 표지판 앞에 섰습니다. 글귀를 읽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지역 다큐 프로그램이 제작됐습니다. 선행 릴레이 모델로 기록됐습니다. 공익자료로 배포합니다. 민주는 촬영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함이 많은 걸 바꿨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첫 배송을 나섰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시보드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을 나누세요. 민주는 문장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를 몰아 거리로 나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오늘도 시작이야. 첫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들고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송 왔습니다. 고마워요. 민주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영남희망장학회가 올해 100명을 지원합니다. 민주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작은 선행이 지역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민주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요. 사무실에 들어가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오늘 배송 현황이 떴습니다. 오늘도 완벽하네. 민주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디야? 지금 집 가는 중이야. 저녁 준비했어. 빨리 와. 알았어. 곧 갈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또 달려갈 거야.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지은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씻고 와. 흥. 민주는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행복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음식을 내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 우리 처음 만난 지 1년. 민주는 웃었습니다. 그랬네. 고마워.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노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처음 그날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어. 지은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좋아서. 나도 좋아.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수진의 NGO 소식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자립을 돕는 희망의 다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잘하고 있네. 당신도 잘하고 있어.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또 시작이야.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지은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시보드의 문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랑을 나누세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게요, 할머니. 차를 몰아 어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로등이 길을 밝혔습니다. 민준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의로운 선택이 만든 결과 속에서 그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